함께 걸어가는 자랑스러운 전남도민 여러분, 먼저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의 발전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령스러운 빛의 거울 영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라남도 의원 박원종입니다. 전라남도는 동학농민혁명의 함성, 의병항쟁의 뜨거운 희생, 이순신 장군, 5.18 민주항쟁 등 수많은 역사적 현장을 품고 있는 의로운 땅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수산업의 보고로서 전복, 김 등 이제는 대한민국의 밥상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산강국 전라남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애양 전남, 호국 전남, 의병의 고장 전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의병기념관 건립, 미서운 독립유공자 서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지원 등 과거사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다양한 성과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여 아픔을 치유하는 더 아름다운, 더 살기 좋은 전라남도가 될 수 있을 거라 꿈꾸며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전라남도는 한국전쟁 당시 전국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공공성을 위해서 이 통계는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수록된 것으로 전국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가장 많은 곳이 전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2차례의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결과에서도 추모공원 조성 등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12대 의회 개원 후 기획행정위원으로서 2년여간 업무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요청드렸었지만 2차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한 파악을 한 뒤에 추진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럼 국장님, 2024년 1월 8일 2차 실태조사가 종료된 후 25년 9월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박원종 의원님, 가슴 아픈 현대사를 다시 조명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지난 2022년부터 2차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실태조사 결과는 저희가 유족회와 진실위원회에 전달해서 국가기록물과 진상규명 자료로 활용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영광과 해남 여러 곳에서 34구의 유해와 65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을 당한 희생자의 신원이 처음으로 진실나이 출범 이후 확인돼서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합동 위령제를 저희가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영광과 장흥, 화순에서 적대 세력 희생자의 추모제를 새롭게 지원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처음으로 유족 워크숍을 열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는 시간들도 가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영광 불감명과 백수읍 사건을 포함해서 구술체로 13건을 진행했는데요. 도와 시군 유족회 구술 체록들이 마무리되면 통합해서 국가 기록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차례 정부의 유령시설 조성과 배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건의해 온 바 있습니다. 네, 국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유해 발굴 구술 체록 사업 또 합동 위련제는 사실상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신 것이고, 제가 보기에 신규로 추진하신 것은 워크숍하고 지속된 정부 건의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속 노력해 주시는 것은 우리 유족들과 도민들로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릴 일입니다.
또한 과거사 관련 사업은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적 방향성과 지원을 바탕으로 해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는 망언을 쏟아내며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또한 이런 상태로 정부의 답을 기다린 지 올해로 70여 년째입니다. 우리 전남은 전체 희생자의 절대 다수가 우리 도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도민의 희생과 고통을 안아줄 수 있는 전남만의 일을 찾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한마디 설명도 못 듣고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더 기다리면 우리 세대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라는 이 유족의 말씀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50년 전쟁 발발 이후 벌써 70년이 흐른 지금 유족들은 잘 아시다시피 노안으로 사망하시거나 고령이 되셔서 기억마저 멀어지고 있고 중요한 자료들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달 11일 국회에서는 과거사 치유재단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고 2016년부터 계획됐던 대전의 산내 평화공원이 이제야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무조건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여순사건 특별법을 견인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에 우리의 계획부터 제시해서 협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 사업들을 보면 사전에 준비 없는 지자체는 선정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정확한 계획이 없는 상태로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이유로 지내온 시간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남겨진 분들에게 최소한의 답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전남도 차원의 진실규명과 함께 기념관, 추모공원, 유족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치유의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 주시길 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기 진화위가 그 활동이 마무리된 상태이고요. 제3기 진화위 출범을 저희도 조속히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19개의 법들이 지금 개정법이 지금 네. 계류 중에 있는데요. 뭐 여순 사건이라든가 4.3 사건과 달리 배 보상에 대한 문제들이 여기에 담아져 있기 않기 때문에 정치권이든 저희든 다들 관심을 갖고 저희가 뭐 계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적대 세력에 대한 그 희생자에 대한 배 보상 문제는 원천적으로 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법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기에서 조사가 중지된 사건들이 2111건이나 됩니다. 이 부분도 3기에서 반영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국회와 지역 정치권과 함께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유령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대전에서 그 만들고 있는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6년도에 네. 대전과 영광이 함께 공모 사업에 뛰어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박근혜 정부이다 보니 그 내부적으로 이제 들어는 그 나지는 않지만 대전으로 이제 그 지정됐다는 그런 네네. 부분이 희생자가 가장 많은 영광으로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균형적인 공모 사업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국에서 희생자 수가 가장 많은 만큼 우리 영광에 우리 전남에도 반드시 이런 정부 사업이 오고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그동안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령시설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면 영역을 거쳐서 정부에서 저희가 유령시설과 또 유가족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뭐 영광뿐만이 아니라 전남에서의 우리 유족분들과 또 자라나는 새싹들이 좀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부탁드리고 우리 전남도의 역할도 꼭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밝혀내지 못한 죽음이 아직 많습니다. 앞서 오신 영광만 해도 유해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자 임시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국 300여 곳에 유해 매장지가 있을 걸로 추정했습니다. 그중 유해 발굴이 실제로 가능한 지역은 36개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유해가 남아있을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상징적 의례로서 그 화해와 치유가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죽음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해 발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비정상적 죽음을 정상적 죽음으로 인도해줘야 그게 인권 국가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국가이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이념의 문제를 넘어 가장 보편의 인권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쟁이란 왜 참혹한 것인지, 그리고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왜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 민간인 학살 사건은 70년의 세월을 건너 6.25 전쟁이 남긴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족과 목격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서둘러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알려주기를 이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전남이 앞장서서 특별법을 이루어냈듯이 이번에도 전남이 주도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겠습니다.